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그리고 주가지수 5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하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 네, 안녕하세요. S경제연구소의 최윤지 이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수담 본부장님, 저희 유튜브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번 영상을 찾아보니까 네. 저희가 둘이 이렇게 영상 촬영한 게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네, 됐나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오래 지난 것 같네요. 자, 최근에 증시 흐름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급락을 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제 네.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제 주위 분들은 추석 이후 때부터 많이 준비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 지금 참 힘든 시기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시기가 나온 만큼 지금의 시기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짚어본다면 이제 곧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아마 대선에 관련된 투자 방법을 아마 강구하시고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투자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쪽도 저희는 지지 혹은 반대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책과 이후에 3월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흐름이 될 것인가, 우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만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Q&A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수담 본부장님. 네. 많은 후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후보는 아무래도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 후보의 공약을 좀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그리고 주가지수 5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정말 이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나요? 재밌는 게 데자뷰 현상 같아요. 이제 한 15년 전에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저 대통령에 나갔을 때 공약이 비슷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555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넘버 5, 세계 넘버 5에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소득 5만 달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딱 제시를 했는데 15년 전에 투표권 없으셨죠. 그렇죠. 네, 없을 텐데. 여기서 나이를 너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기억하는 게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747이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747이 그렇네요. 뭐였냐면은 G7에 들어가겠다. 네, 국민소득 4만 달러. 네. 그다음에 7위 하나가 뭐였냐면은 놀랍게도 경제 성장률 7%예요. 그 당시 때는 그것도 가능했었나 봅니다. 글쎄요.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저게 네.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7%를 뭐 베트남처럼이나 태국처럼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 도상국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747이라는 그 프레임도 자문단에 계신 교수님들이랑 몇 달에 걸쳐서 많이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많이 오버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같은 거 아니니까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주가지수 5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5천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우리 주가는 5천이 간 적이 5천이 아직 안 한 번도 갔죠. 없죠. 작년에 네. 3천 갔다가 지금 마무리할 때 3천이 안 되게 마무리를 했잖아요.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을 하기보다는 5만 달러 되면 이제 일본도 네. 추월을 하겠죠. 뭐 그 정도로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들 중에 어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어떤 이제 분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냐 아니면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냐에 대해서 증권 시장의 흐름이 변할 것이 않겠는가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우리 두 후보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5천을 간다라고 당장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두 후보가 모두 다 주가 지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누가 되더라도 지수는 어느 정도 하락보다는 좀 받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씀 정리를 드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들은 지금 종합주가지수라든가 그 투자에 대한 환경에는 긍정적인 견해이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2008년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봐야 된다.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번에 그 제가 기사에서 본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이번 10대 공약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임기 내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주던 국가가 좀 있지 않았었나요? 실제로 실행된 나라는 딱 한 군데요. 국가도 아니고 미국에서 알래스카 딱 하나만 지금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네. 가장 유명한 예가 스위스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주자라고 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한 2013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네. 한 달에 13만 원씩 주자 하고서 국민투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스위스 국민들이 안 해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생각은 있네요. 생각이 있다 보세요. 네. 근데 이게 잘 뜯어보면은 재밌는 게 네. 스위스란 나라는 영토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투표를 1년에 한 서너 번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투표 한다면 굉장히 큰 일인데 네. 스위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국민투표가 많았었고 그 당시 투표했을 때의 스위스의 평균 임금이 7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러지 않아도 스위스는 사회 보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잘 돼 있냐면은 한 1년 정도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가 되면 한 2년 동안 월급의 7, 80%가 나와요. 그만큼 복지가 잘 돼 있는데 네.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복지들을 일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국민들이 보고서 에이, 겨우 300만 원 받아도 뭐해? 나 지금 월급도 이렇게 잘 받고 내가 지금 잠깐 해고당하거나 일을 그만두면은 700만 원에 80%, 70%가 나오는데 안 할래라고 해서 네. 거의 한 77%가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지금 말씀해주신 스위스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상황하고는 약간 차이점은 있네요. 왜냐하면 많이 스위스는 내가 받는 월급 대비해서 꼴랑 이제 한 고작 고작 300만 원? 나는 안 해도 돼 그렇죠. 라는 거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 국내 상황은 취업에 대한 문제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월급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래스카도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석유라든가 이런 자원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서 배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원도 없는데 연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할까라는 거에서는 저도 좀 네.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언젠간 나올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AI라든가 이런 지금 급속도로 기계화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마 로봇세 이런 형식으로 해서 누군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4년 후에, 5년 후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러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그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가 될까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금 받았었죠.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금 네, 나온 그렇죠.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금 나왔을 때 바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고깃값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물가가 아주 그냥 올랐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네, 있네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돈을 뿌리면 그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씩 뿌린다,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뿌린다라고 한다면은 물가는 1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그냥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재원이 없이 뿌린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뭐 해야 되나요? 투자해야죠, 투자. 현금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 가치가 주가는 떨어져 버리니.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보여지나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음악 아파트 100억 가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질문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저 집에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